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하루빨리 차단하고 민생 경제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방안들,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시사토론 박세아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얘기 나눌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진홍 한국은행 포항본부 부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부시장님부터 이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부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김진홍 부국장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김진홍 부국장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들 어떻게 또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볼 텐데요.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한 달 뒤 포항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침 오늘부터 포항시에서는 이 감염병 전담 병원이 문을 열었다고 해요. 먼저 이 부분부터 얘기 나눠볼까요? 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구의 대형 병원들이 대거 응급실이 폐쇄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병원도 폐쇄가 되지만은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들이 격리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일반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는 3월 2일자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포항의료원에 가시면 되고 그다음 일반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기존에 성모병원이나 세명기독병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분리를 해서 일반 환자들은 기존 병원을 이용하고 코로나 의심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포항의료원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확진자들, 앞으로 또 늘어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 대비가 됐다는 면에서 긍정적이긴 한데요. 하지만 지난 2월 23일이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요. 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가 중대 분수령이 될 거라고 예고를 했고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우리 포항시에서도 이 상황을 아주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2월 21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1월 31일부터 재난안전본부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4일부터 정부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경찰, 소방 합동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 코로나의 경우는 전파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또 감염 초기에 이게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사례 정의에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에 전파력이 아주 강하다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한 각오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차트를 보시면 저희들이 특히 이제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서 대량 발생했고 특히 청도의 대남병원에서 발생해서 대구 경북이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 포항은 더 경계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의 경우는 2월 21일 날 첫 환자 발생해서 최대는 7명까지 발생했고 어제 3월 1일자는 제로 발생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안정기에 있습니다만은 경계 수준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포항시에 집단 감염 사태는 아직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총력 대응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은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고 특히 요양원이라든지 집단시설 이런데 집단 감염을 차단하는 것, 그 다음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는 데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바로 이 코로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불안을 느끼고 계시는데요. 이 부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시민들의 이 불안 정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저도 시민이니까요. 저부터 오늘 토론에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정도로 상당히 불안하고요. 네. 제가 최근에 그 CFS 터미널을 한번 가봤어요. 이제 가봤는데 거기 그 상인께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큰 개미가 왔다 그러면서 제가 쌍화탕 하나 사가지고 온 적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이렇게 토론하고 있듯이 또 오늘 또 공교롭게 두 분 다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화면에서 그냥 뭐 비상시국처럼 이렇게 또 언론 브리핑들이 계속 노란복 입고 나오고 또 저녁 때 자다가 보면은 뭐 또 경북도, 경주시청, 포항시청 할 것 없이 문자 메시지로 전화 안전 문자가 계속 오니까 심리적으로 계속 쿵닥쿵닥하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가 좀 시민들이 좀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하루빨리 힘든 나날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좀 많은 분들이 이 조기 진단 검사에 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 그 신천지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보고요. 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현재 진행 상황 말씀 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확진자가 발생되면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면 우리 전문 역학조사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네. 이동 경로를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동 경로에 대해서 집중 소독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학조사관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그 조사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동 경로를 재난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를 하고 특히 이제 접촉자가 직접적으로 접촉한 부분은 전문 방역업체에 의해서 전문 소독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녀간 곳은 우리 읍면동에서 소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저희들 보통 소독하고 소독날을 포함해서 2일간을 폐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적절한 방역을 한 곳은 안심하고 방문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이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포항시에서 이 확진이 나온 사람들의 동선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 동선 정보를. 이거는 기간은 시점은 어느 기준으로 삼는 건가요? 예, 보통 이제 확진자가 정상이 발생한 네. 하루 전부터 네. 공개하게 돼요. 증상이 질본에, 확진이 된 하루 전부터요? 예, 그렇죠. 하루 전으로 네. 질본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 의심 접촉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나중에 이제 감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분류를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능동 감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가격리도 있고, 예. 또 검사를 예. 의뢰해서 채취 검사를 받게도 하는데요. 예.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돼서 현재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은 아까 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역학조사관이 조사를 해서 이제 가족이나 2m 내에서 대화를 하거나 네. 그다음 통상적인 활동을 한 분들은 밀접 접촉자로 해서 분류를 관리를 해서? 하고 네. 그다음 이제 또 역학조사관이 이 범위를 좀 넘게 해서 또 이분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분들은 능동 감시자로 네. 해서 감시를 하는 그런 체계를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포항 지역의 이 신천지 신도들 얼마나 되고 지금 신천지 명단 수를 확보는 했습니다. 하지만 네. 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도 지금 네. 뭐 다른 지역의 경우에 오차가 있어서 네.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 저희들도 신도들 전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정부와 협조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특별 관리, 그다음 신천지 교회에 대한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정부 측으로부터 전체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1,703명 정도로 입수했고 네. 거기에는 교육생 명단 288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명단을 기본으로 해서 전화 모니터링을 일일이 합니다. 일일이 해서 네. 특히 이제 그걸 한꺼번에 다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유증상자부터 급한 것부터 먼저 해서 1,703명에 대한 검사를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설물에 대한 폐쇄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3월 1일자 현재까지로 17곳을 본교에 포함해서 교육센터까지 17개소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방역 소독을 하고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자 어제 또 3월 1일자 6곳이 발견돼서 즉시 저희들이 폐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의심 나는 곳이 있으면 우리 시청에 연락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1,700명 좀 상당한 수치인데요. 예. 이분들 중에서 뭐 연락이 안 되거나 무응답자도 있다고 하는데 예. 초반에는 이 1,400명 명단을 확보했을 경우에 한 100명 정도가 무응답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3월 1일자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90명 정도 되는데 그 수치는 조금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시점에 경찰에 고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제 응해서 검사를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고 강제적으로 검사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6일이었죠. 예. 국회에서 이제 굉장히 처벌이 강화된 예.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형까지도 예.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포항시도 같은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적극적인 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자가격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자가격리자 같은 저희들 경우는? 같은 경우는 좀 더 자가격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되면 저희들 읍면동 공무원 1대 3 정도로 해서 네, 1대 3의 비율로 철저히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화를 통해서나 예, 보건소에서 전화를 하루에 2번 하고 네. 또 읍면동 직원들이 집 앞에 가서 1대 3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네, 집 앞에서 1대3 모니터링까지 네. 좀 더 아무래도 지금 감염병 예방 초기 조사, 초기 관리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 스스로가 예. 스스로 자가격리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감염병을 조기에 스스로 막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큰데요. 그러면서 이 확진자가 다녀간 매장뿐만 아니라 지역 매장 전체적으로 손님의 발길이 뚝 끊어진 모양새입니다. 이 지역 상권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을 텐데요. 부국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이제 상권이 타격받는 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뭐 생산활동, 유통활동, 그리고 또 소비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소비를 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 자체가 애초에 이동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와 관련된 업종들, 예를 들어서 뭐 여객을 이동시킨다든지, 그리고 어떤 대형 마트뿐만이 아니라 전통 시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소비가 좀 억제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불안하니까 집 안에서 쇼핑할 수 있는 방법, 뭐 모바일 쇼핑이나 홈쇼핑이나 이런 택배 서비스가 되는 그 유통업체들은 그나마 상관이 없을 건데, 사람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가지고 컨택을 통해서 사는 상권인 경우에는 당분간은 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또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줬었는데,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이제 메르스하고는 뭐 아예 비교가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전파되는 그 속도도 차이가 났지만 네. 아주 되게 특정한 병원 내에 지역에서만 감염이 이제 주로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뭐 특히 이게 포항처럼 이렇게 떨어진 지역에서는 큰 영향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똑같은 중국발 전염병인 사스, 예전에 사스와 관련 비슷한 지금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도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정도 낮아질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포항 경제는 대체적으로 철강, 그리고 운수, 이제 화물 운수하고 건설 이게 삼총사가 포항 경제를 이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중국 경제가 조금 이상이 생기면은
이 3대 부분만 영향을 조금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적어도 1, 4분기 때 3월 때까지 수습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기 성장률 자체가 지금 4, 4분기에 6%대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최악에 가면 2%대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중국 경제가 그 정도로 이제 가라앉으면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삼총사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영향을 과거에는 외부 쇼크가 있으면 고기만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사태는 그때하고 틀리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업종 전 분야 뭐 하여튼 뭐 음식 숙박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장 유통이라든지 택시와 같은 어떤 개인 여객 운송부터 이런 모든 전업종에 걸쳐가지고 파급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영향은 좀 심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피를 말리고 있을 텐데요. 이 정부에서 지난 2월 28일이죠. 20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이 대책을 마련을 했죠, 지금. 예, 우리 시에서도 이제 직격탄을 맞은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또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업계에 좀 급하게 지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방역이 최우선입니다. 방역이 우선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책 마련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저희들이 총동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긴급 단기 대책을 포함해서 중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정책과 맞추어서 우리 시 자체의 정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소상공인들, 취약계층에는 집중 지원해서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그런 국면에 될 때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종합 패키지를 설명을 좀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소상공인들 대한 자금 지원입니다. 당장 어렵기 때문에 긴급 자금을 지원해서 특례 보정이라든지 모든 자금을 좀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큰 동해 시장은 임대로 인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공공시설에 입점한 그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인하를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상가에서도 좀 인하 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상권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돌게 해야 되니까 우리 포항시에서 가장 먼저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이 포항사랑 상품권을 올해는 3천억을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돈이 돌게 하고 특히 또 저희들이 그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면제를 저희들이 한 상가당 최대한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도 지금 예산을 편성 이미 해놨습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음식점이 이시행업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저희들 이시행 마스크를 또 손소독제를 대량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입식 의자 같은 그런 호응이 좋기 때문에 환경 시설을 개선하는데 대폭 확충을 할 겁니다. 특히 또 관광업계가 완전히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 고용업종으로 지정해서 좀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중에 포항시에서 수주하는 그런 건설 경기 모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한 1조 2천억 되는데 이걸 상반기에 67%를 집중적으로 집행해서 경기가 좀 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모든 계획들은 저희들이 준비해놨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시점에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상공인 긴급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방안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 지금 현장에 굉장히 많은 지금도 자금 요청을 하고 들었습니다.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히 받아서 또 정확하게 모니터링해서
적절하게 빠른 신속하게 피해 대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혹시 부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제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그 의외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게 지금 포항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그거가 상당히 좀 빠른 시기에 대책이 나왔거든요. 2월 제가 기억하기로 2월 22일인가 21일인가 대책 회의를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나왔는데 일단 그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은 포항시가 다 마련한 거로 제가 지금 보입니다. 네. 문제는 뭐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뭐 상권을 살려야 된다. 그건 뭐 저도 100% 동감하는 바인데 네. 상권도 시민이 있어야 상권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그 안전을 제일 먼저 확보하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사태가 먼저 수습이 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상권도 살리고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기회에 저는 그 소상공인들께서도 이제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수습되고 난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전염병은 영원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혹시라도 취약한 부분이 이제 자기네들 가게에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또 삼았으면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지원 대책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지금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고 지금 당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앞으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는 이런 전염병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다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 경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역력을 높여야 될 텐데요.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어떤 방안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지금 일본의 이제 크루즈 그 선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다행이라 그래야 될지 포항의 경우에는 이제 올 연말 돼가지고 크루즈 부두가 이제 완공돼서 이제 우리도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진출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아직 완공이 부두가 안 됐으니까 기존 설계라든지 이런 걸 좀 또 반영을 봐가지고 크루즈를 통해서 출입국 절차 동안에 철저한 어떤 검역 방역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겐 좀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저는 그 문경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아예 그 작년 12월부터인가 이제 전통시장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집에 계시더라도 안심하고 전통시장에서 주문해가지고 배달로 받아라. 이걸 또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항의 경우에 지금 이런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요즘같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막 오픈되어 있고 누구나 만졌다가 나왔다가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오히려 상당히 좀 꺼려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보다는 좀 소포장 단위로 해가지고 1인 가구가 좀 포항시는 또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젊은 층도 이제 편안하게 가서 쇼핑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 그리고 이왕이면은 농수산물이나 다른 그 공산품을 사더라도 공동으로 결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이왕이면은 뭐 포항의 그 공동 전통시장 공동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를 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집안에서도 편안하게 택배를 받아볼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시스템이 좀 보완된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뭐 그 전통시장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좀 살아날 수 있는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좀 더 현대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요. 혹시 부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국장님 제안하신 그 크루즈 산업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이제 소비 트렌드에 따른 또 이런 감염병에 강한 그런 어떤 전통시장의 변화 이런 거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죽도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좋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눠봤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말씀하셨듯이 방역, 예. 더 이상 확산세를 좀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는 노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야에서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초반에 얘기하셨던 이 감염병 전담병원, 포항의료원 같은 예. 경우에도 의료계 내에서의 협업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그러면 수용 가능한 인원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예, 우리 이제 포항 의료원에 네. 이제 확진 환자로 이제 발생되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네. 239병상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다행인 것이 확진자가 발생돼도 바로 네. 포항 의료원이 우리 포항시에 있어서 바로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특히 이제 3월 2일자로 운영되는 포항의료원의 그 감염병 진단병원의 선별진료소는 네. 코로나로 의심되는 특히 또 폐질환이 있으면서 또 심장,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바로 선별진료소를 포항의료원에 가면 드라이브 스루로 이용을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실 때 좀 유념하실 거는 네. 바로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지 마시고 꼭 보건소에 전화 상담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런 수칙을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대구시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조기 진단, 조기 예.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예. 현재 그러면 이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수가 몇 명 정도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의심이 되는 사람, 확진자 제외를 하고 우리가 지금 관리되고 있는 조사 대상자가 저희들이 몇 명 이제 정도인가요? 조사 대상은 확진자가 26분이니까 3월 1일자로 일일자 거기에 기준으로요? 따른 밀접 접촉자, 네.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돼 있고 그분들하고 네, 이제 신천지 신도들 네. 1,703명 그렇게 네.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해서 이동을 못하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에 따라 개체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군부대와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 들었는데요. 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 상황인가요? 군부대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소독하는 그 차량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소독, 방역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추가로 군에 의사, 간호사 분들이 필요할 네. 시는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도록 지금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포항 지역으로 봐서는 그 의료 인력, 네. 의사분들, 간호사분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제 협조체 한 라인만 구출을 해놨고 아직까지는 동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서 방역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다행인데요. 이 확진자들 중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지금 있죠. 역학적인 고리가 아직 찾아내지 못한 확진자도 포항시에서 몇 명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대한 이제 관리 거의 어떻게 다가 되나요? 이제 저희들이 확진 경로를 보면 신천지 네, 대부분은 신천지 또는 예배를 대남병원. 다녀오고 방문했고 그와 밀접 접촉한 사람, 그다음 이제 청도 대남병원을 네, 근무한 사람이 여기 포항을 방문한 접촉자, 그다음 말레이시아 여행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네. 워낙 대구시와 방문이 이동이 빈번하다 보니까 네. 확진자가 사실 어디서 경로 전파가 됐는지 그런 것 파악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네. 저희들이 최대한 그걸 확보해서 끝까지 역학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네. 많은 시민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 거니까요. 네. 네,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또 방안들도 많이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그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내더라도 사실상은 이제 백약이 무효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소상공인들께서 이제 그 동선이 이제 밝혀지면서 네. 뭐 낙인 찍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불만들이 많으신데 저는 오히려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알리바이를 하면은 그 당신을 용의자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다라는 식처럼 오히려 동선이 왔다 간 분들은 우리 언제 왔다 갔는데 방역 다 끝났고 지금은 오히려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걸 바깥에 붙여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막연하게 성과들이 두는 것보다는. 보이더라고요. 네네. 네, 이 간판을 통해서 네. 저희는 안전합니다. 완벽히 소독하고 있고, 뭐 직원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면서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노력이 또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부시장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또 착한 임대료 운동이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많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포항시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포항시 공공시설에 네,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하를 해줄 계획을 갖고 있고, 네, 지금 현재 큰 동해 시장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인하 운동을. 이런 운동을 우리가 이제 전 상권으로 좀 확산해서 우리 포항시가 주도가 돼서 좀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거의 불가항력의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 경제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요. 이 마지막으로 이 포항시장님께 뭐 경제와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글쎄요, 뭐 그건 경제 문제라고 얘기하기 조금 그렇고요. 다만 이제 우리 포항의 경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뭐 이제 그 포항 의료원이 있습니다만은 뭐 대학병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공의료기관하고 민간의료기관이 실력면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은 포항시 전체에 대단한 의료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똑똑하신 분은 아예 실력이 따라가지고 개인 의료원을 이제 병원을 네. 또 차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했던 거가 이제 이번 기회에 사실은 내과 의원이면 내과 전문가가 있고 네. 또 외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은 의료기관들끼리 적어도 네트워킹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한다면은 네. 굳이 종합적인 대학병원이 없더라도 각 전문 분과가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병원이 이제 구비하기 힘든 고가의 아주 그 고급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협조가 잘 안 된 이유가 지금 현재 체계 하에서는 개인 병원에 왔는데 조금 더 이 사람을 좀 검사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기계는 없어. 그런데 의료원에다가 그냥 검사만 의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 조건이 환자 자체를 통째로 이제 트랜스를 시켜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체제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의료기관하고 공공의료기관하고 개인기관 간의 협업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조례로 가능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그 조치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개인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평소에도 그런 네트워크를 MOU를 맺어가지고 그럼 손님 뺏기기 싫으니까 그러면 검사 장비만 대여해주고 일정 수수료만 받고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반대로 공공의료원이 사람이 많은데 이 정도는 개인 병원이 가능하다 싶으면 또 그쪽 협업 체계로 가는 이런 시스템이 네. 앞으로도 평상시에 많이 구축돼 있다 그러면은 네. 지금처럼 전염병 사태가 났을 때 별도로 뭐 어디를 전담으로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분할을 안 하더라도 포항시만큼은 완벽한 어떤 그런 보건 방역 체제가 구축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해봅니다. 이 부시장님 보시기에도 이 공공기관과 예. 민간기관의 의료 협력 체계 어느 정도 예, 가능하다고 저희들 보시는지. 이번 감염병을 경험하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감염병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고, 저희들이 다행히 이제 성모병원에 한 분이 계십니다만은 이 감염병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공공의료원하고 민간병원이 협업해서 의료 전달 체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포항시 지역사회의 의료 인력도 항상 예. 저희가 평소에도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었지만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 포스텍 같은 경우에 의대 유치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포스텍 중심으로 해서 연구 중심의 대학병원 그런 걸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좀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사회의 의료 인프라가 좀 더 체계적으로 더 단단히 구축이 돼야 될 텐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감염병 전문가를
좀 모셔가지고 저희들 전체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민간 병원에 우수한 의료진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공공 의료진하고 협업을 해서 정확한 전달 체계를 만들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그런 장기 플랜을 앞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가 더 단단히 구축되기를 바라보면서요. 지금 코로나19와 행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계속 싸워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먼저 부국장님부터 오늘 못다한 말씀 있으시다면 함께 전해주시죠. 예, 뭐 사실은 이렇게 국가적인 그 전염병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상당히 이제 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경제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포항시에서는 바이오 신약 클러스터를 지금 이제 우리 가속기가 3세대, 4세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신약 개발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도 뭐 온갖 지금 전염병이 원숭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돼지, 조류 뭐 온갖 그 짐승들이 다 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이 바이오 신약 클러스터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뭐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속기를 이용한 신약을, 백신을 즉각 만들고 포항시 내에 그런 의료 약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뭐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세계적인 어떤 이제 위험병이 생겼을 때 포항에서 나온 신약이 빨리 개발돼서 전 세계로 뿌려져서 포항 경제가 조금 살 수 있는 뭐 그런 방안도 좀 더 같이 계속 신경 써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네. 이야기 해주셨고요. 네, 부시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포항시에서는 이제 지역 의료기관하고 저희들이 유관기관 간 협업체들을 구축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잘 해주고 계신데 저희들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이런 개인 위생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특히 또 한동안 한 일주일간은 외출도 자주 해주시고 만남 자체를 좀 자제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포항의료원에 선별진료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거기를 이용해 주시고 근데 바로 가시지 말고 꼭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 후에 그 상담 결과에 따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자가격리로 통보받으신 분들은 절대 외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도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장 큰 특징은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도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모두 또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이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